네, 현재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만 해도 DSR 2단계 시행 앞두고 막바지 수요가 몰린다. 주담대 최저금리가 2%대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죠. 언론에서 최저금리 2%대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대출 심리 역시 부추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심리가 쪼들리면서 얼른 대출을 받게 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기 전에 얼른 대출 땡기자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에 언론이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6월 25일 신문기사를 보면 4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면서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4일 전만 해도 대출을 부추기더니 4일 이후에는 9월로 연기를 하고, 연기한 이유는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것도 알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였습니다. 기존 7월 시행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7월에 고민하다가 대출 못한 서민들의 심리에 불을 또 지폈습니다. 그러니 9월이 되면 진짜 대출 한도 축소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출 땡기자면서 막차 대출 수요를 끌어올려 가계대출을 급증시켰죠. 이게 바로 불과 올해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진짜 4일 만에 이렇게 말 바꾼 건 정말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렛츠고!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눈으로 확인해보면요. 5월달과 6월달에는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전월 대비 큰 변동폭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말에 언론들이 부추기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앞두고 7월에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4일 만에 말 바꿔서 연기가 되면서 8월에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7월, 8월 가계대출 증가는 정부와 언론이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나서 급감하고 있죠. 가계신용잔고 추이도 한번 보시면 지금 24년 3분기에 역대 최대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을 영끌시켰고 신용대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분기 대비를 한번 보시면 24년 2분기에 급증, 3분기에도 급증했습니다. 실질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가계 신용 잔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9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1월부터 정책 대출로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이제 막기 시작하니 바로 마이너스 전환. 즉 본인 현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대출이라는 거죠. 물론 상위권 부자들은 빼고요. 어차피 이런 정책 대출이 다 서민들이 영끌해서 쓰니까요. 일단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각 지표를 볼 때 이렇게 수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울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론에 언급했듯이 6월 달에 언론이 말을 4일 만에 바꾸면서 가계대출을 급증시켰고, 그리고 또 2단계 DSR을 시행하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따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까지 올렸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가 상당히 죽었다는 걸 볼 수 있고 9월달까지 나왔지만 10월달에는 더 하락된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도 지금 역대 최대치인 9만 건을 11월 20일 날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9만 건 언저리를 머물고 있고요. 7만 건, 8만 건만 돌파해도 위험 신호인데 지금 9만 건을 돌파한 건 정말 위험한 징조고요. 대출을 서서히 조이니 수요자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신고가를 얘기하면서 강남, 잠실 신고가를 찍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집값이 떨어지는 걸 감추기 위한 공급자들의 언론 플레이죠. 일단 매물수만 보시면 매물이 계속 나와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니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9만 건을 돌파했고요. 부동산 매수 수요자들이 실거래든 투자 수요든 집을 안 사고 대기하고 있고 현재 분위기와 심리가 꺾였으니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물 9만 건이 돌파하면서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고요. 서울 주택시장 고금리의 균열 조짐, 서울도 아파트 매물 9만 건이 쌓였고 결국 전국 아파트 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이런 지표들과 기사들만 봐도 현재 시장이 위축되고 있구나,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아직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니 관망을 해야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9만 건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그리고 DSR 2단계가 시행 중이고 내년 25년 7월에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죠. 이 정도 요인만 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구나, 상승할 가능성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주식과 부동산을 함께하는 사람은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한국 경제 전망은 암울합니다. 경제를 선반영한다는 주식도 바닥을 찍고 있고요. 코스피 월봉도 고금리 충격으로 무너질 때 그 지지라인 12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월봉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8개월째 내리 하락을 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역시 미국이 고금리 충격으로 올렸을 때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그 지지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 의지보다는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버티고 있었지만 경기 선반영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기업들의 매출 그리고 실질임금은 확 무너졌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몰빵해서 나라 경제 살림, 기업, 주식 모두 거덜났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도지코인에게도 밀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의 예탁금도 늘지 않고 전부 다 국장을 떠나고 있는 추세고, 이 여파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슬슬 나타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도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온갖 정책 대출로 다 떠받들었죠. 결국 이런 분위기라면 집값 조정도 이제 드디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고, 물론 향후에 정부가 또 나라 살림 다 꺼내서 부동산 시장 부양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무튼 내년 매물은 9만 건이 아니라 10만 건을 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DSR 3단계가 정해진 일정에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떤 부양 정책을 내놓을지 면밀히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은 또 이 정부가 오피스텔 건축 규제까지 풀면서 또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기득권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추후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Why